검찰이 어제 정의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수요 집회를 하는데 수요 집회가 끝난 시간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 반 그러니까 12시간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사무실이 크지도 않을 건데 12시간을 압수수색한 걸 보면 정의연 측에서 아마 민변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정의원, 윤미향 등을 지금 고발했는데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번 압수수색을 하러 갈 수 있는데도 아니고 지금 정권의 기류가 압수수색에 대해 좀 부정적인, 청와대가 어제부터 조금 이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서포트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서부지검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고, 이 압수수색을 한 검사는 부장검사라고 하는데 MB 내국 등 사저 특검을 이렇게 가서 조사했던 그 검사가 지금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또한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서부지검에다가 배당되면서 나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그 기본적인 개요인 이때까지 정의연이나 정대협에서 지금 지출한 내역 이 부분과 이제 실제 들어온 내역을 맞추게 되면 딱 떨어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청와대의 기류를 봤을 때 검찰이 깊숙이 칼을 떠밀어서 이걸 정리한다면 청와대가 윤미향이를 포기하라 했을 때 가능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문 정권의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걸 갖다가 밝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통해 단순한 하자는 있지만 결정적인 횡령이나 배임이 없었다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의문인데요. 근데 정의연이 기초적인 자료도 맞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영향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더라도 이걸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좀 심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문정권의 전체주의 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그렇게 헐렁헐렁 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윤미향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유경식당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중에 다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갔다 문제 제기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친북 단체나 민변 등에서 이 탈북한 북한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계속 그 북한 입장에 따라서 이들이 한국 정보국 그러니까 국정원에 의해서 기획 탈북되는데 강제로 끌려왔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권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해진 부분이 있죠. 그때 이제 넘어온 탈북자가 지배인과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은 남측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탈북했는데 3명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탈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인이 허강일이라는 사람인데
정대협이 이 사람들에게, 이 지배인과 여종업원 3명에게 돈을 주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자급을 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대협이 지금 이 지배인 허강인 씨에 따르면 2018년 10월 연남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쉼터에 이 허강인 씨를 윤미향이가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시켜야 될 사람은 윤미향이의 남편, 지금 김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지요. 자, 이 김삼석은 9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한통령과 접촉을 하고 거기서 알게 된 제1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이 가족교포 회장인 이자영 권용부로부터 국내 반핵 통일운동을 주도하라고 지시를 받고, 이후에 이제 이 각종 군사 기밀 자료를 수집해서 일본 건너가 제공하고 10만 엔을 받는 등 총 50만 엔을 받고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 동향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94년 10월 26일 김삼석에게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여동생 김은주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유 3년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법에서는 징역 4년 유죄가 인정되고, 서울고법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등이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매 간첩단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매가요, 재심 신청을 해서 재판부는 국내 동양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은 반국가단체 한통련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여동생 김은주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국가보안법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정대협이 친북 운동권과 관계가 깊은 단체라는 인식을 대중들이 갖게 된 부분도 있었죠. 자,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후에 그래도 또 이게 무슨 조작 사건이 있었다 어쩐다 해서 유죄가 확정이 일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재심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삼석이 남편인 윤미향이가 이 허강일 씨를 연남동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는 윤미향이, 민변 변호사 3명,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 그래서 11명이 참석을 해서, 자,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넘어오고 싶어서 넘어온 게 아니라 국정원의 게임에 빠져서 기획 탈북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해라. 남한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마포 쉼터를 한 번 더 찾아가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허씨 계좌에 돈이 지금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이 나왔고, 자기 말고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응급거래 같이 온 그 세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 그 세 사람도 30만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거다. 자, 그런데 이때 정대협은 한 해 동안에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3명에게 44만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윤미향의 남편이 다시 허씨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의 흰머리 남편이다 이래 말하고는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 그리고 2박 3일 일정표를 보냈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급히 판 안성 쉼터의 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씨하고 돈을 받은 여종업원 3명이 안성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김삼석이하고 정대엽 관계자, 양심수 후원회 회원 등 7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위안부 할머니는 없더래요.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에 김삼석 등 초청자 측이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쓰면서 북한의 행명가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고 재심까지 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낸 사람이 장군님하고 수령님 혁명가요를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2박 3일 마지막 날 새벽에 혼자 서울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지금 자기들이 탈북을 할 때 정보기관과 탈북 날짜를 협의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을 다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전원이 한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라고 종용을 했고 허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의 변호사는 허씨에게 유경식당 탈북은 조직적 국가범죄고 허강일도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고 새 삶을 살기 바란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한테 속죄하고 새 삶을 살기 바란다라는 걸 듣고 기가 찼다는 거예요. 이 허씨는 탈북 여성 중 한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했고 정대엽은 그때 주던 돈을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변호사를 보고 좀 인터뷰를 하자니까 취재가 해서 알아내라 하고 끊었고 윤미향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이 윤미향이를 감싸는 부분이 꼭 지금 친일 반일 프레임 그리고 위안부의 역사적 이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의 남편 김삼석이 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그 탈북이 한국 정권의 정보기관의 꿰매 빠져서 넘어왔다고 기자회견을 하라고 집요하게 이렇게 회유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술을 먹자고 하고는 지방에요. 그 자리에서 행명가요를 장군님, 수령님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고 된 게 맞는지가 진짜 의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이용수 할머니를 대구까지 내려가가 호텔에 숨어 있는데 윤미향이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안아달라 해서 사과는 못 받는다. 그냥 안아줬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을 네가 있는 데서 할 거니까 그날 와라. 이렇게 사죄한 게 용서한 게 아닌데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만나서 윤미향이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난 뒤에 어제 이 당청이 더 강하게 윤미향이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조용히 있던 청와대도 지금 더 세게 지금 의혹 제기다라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여권 내부에서도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청와대 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는데 단순 회계 실수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서 이런 회계 실수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요렇게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용수 할매를 찾아가서 한번 만나서 미안하다 눈물 흘리라 무릎 꿇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하기로 각이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하면 별일 아니다고 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검찰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윤미향 계좌에 현금이 지금 국회의원 신고할 때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윤미향의 집안이 지금 친북이라는 부분과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더욱더 윤미향을 양정숙이 같은 식으로 정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